피부는 정말 타고난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모공 이렇게만 관리하시면 줄어듭니다. 블랙헤드, 모공 걱정 없이 피부가 좋아지는 법을 뚜부지, 모공, 쌀 여드름, 홈케어 10년차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모공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모공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냐, 피부는 타고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하는 모공 관리 루틴과 모공을 줄이기 위해서 꼭 써야 되는 성분, 제품 추천까지 어디서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생생한 홈케어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따라해 보시고 좁쌀, 블랙헤드 없이 모공이 줄어드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면 오늘 영상 꼭 보세요. 한 번 늘어난 모공은 줄일 수 없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저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공이 이렇게 막 커져가지고 접살여드름 팍팍 생겨져 있고 블랙헤드 잔뜩 나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모공을 절대 줄일 수 없다라는 말이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100%면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들은 다 사기인 거잖아요. 한 번 커진 모공이 아기였을 때처럼 완전히 작아질 순 없지만 지금 상태에서 가장 작은 크기로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커진 모공을 되돌리기 위해선 딱 3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바로 피지와 각질, 탄력입니다. 모공을 줄이기 위해선 피지 관리가 필수인데요. 피지가 많이 분비될수록 저희 모공에 피지가 쌓이고 그게 산화가 돼서 블랙헤드가 되고 각질이 쌓이게 됩니다. 모공에 노폐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크기만큼 모공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모공이 과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조절해줘야 돼요. 그리고 쌓인 노폐물과 피지가 방치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모공을 줄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쌓인 피지와 각질은 그때그때 없애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는 탄력인데요. 앞선 2가지 이유로는 보통 모공이 가로로 늘어나요. 하지만 탄력이 떨어졌을 때 모공이 세로로 늘어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탄력도 같이 관리를 해줘야지 모공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 3가지를 확실하게 관리해서 모공을 줄어들게 만드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블랙헤드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모공에 있는 블랙헤드를 없애기 위해선 2가지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데일리로 해주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 데일리 루틴은 세안 도중에 하는 거예요. 1차 세안으로 클렌징 오일을 쓴 후에 블랙헤드 제거가 필요한 곳에 호호바 오일을 묻힌 화장솜을 올려두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화장솜이 뭔지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보통은 시르코토의 2분의 1 스킨팩용 화장솜을 써주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일소 피지 연화제를 사면서 받은 코팩용 화장솜을 써주고 있어요. 이 화장솜을 다 쓰고 나면 시르코토 화장솜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화장솜은 일반 화장솜은 쓰시면 안 되고요. 스킨팩 전용 화장솜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묻은 호호바 오일이 내 피부에 오래 머무를 수 있거든요. 일반 화장솜을 쓰게 되면 거기에 오일들이 다 흡수가 돼서 내 피부에 앉는 오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시중에 2분의 1 화장솜이라고 스킨팩용 화장솜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까요. 일반 화장솜만 피해주시고 대신 스킨팩 전용 화장솜을 써주세요. 저는 보통 이 화장솜을 5분 정도 얹어두고요. 그동안 머리를 감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면 충분히 불려지면서 이 호호바 오일도 안에 흡수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팩을 떼어준 뒤에 1분 정도 롤링을 해줍니다. 세게 문지를 필요 전혀 없고요. 오래 하실 필요도 없으니까 1분 정도 롤링을 해주시면 안에 있는 피지가 잘 녹여져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잠깐! 오일을 쓰면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이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아닙니다. 호호바 오일은 피지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일을 얼굴에 발랐을 때 내 피지가 더 잘 섞이면서 잘 녹여져 나오게 됩니다. 호호바 오일뿐만 아니라 클렌징 오일로도 블랙헤드를 제거한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클렌징 오일도 호호바 오일과 마찬가지로 내 피지를 녹여서 없애줄 수 있는데요. 대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셨을 때는 유화 과정을 제대로 지켜주셔야 돼요. 유화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클렌징 오일의 잔여물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서 그게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클렌징 오일로 피지를 녹여내실 거라면 유화 과정을 제대로 해주시길 바래요. 호호바 오일로 피지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위에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깨끗하게 없애주기 위해서 전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더 자세한 세안법과 제품 추천은 제가 이전 세안법 영상에 잘 담아놨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클렌징 오일도 써보고 호호바 오일도 써봤는데 블랙헤드 그대로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위해서 한 가지 더 특별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모공 속까지 깊숙이 박힌 블랙헤드를 한 번에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피지 연화제를 사용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피지 연화제는 말 그대로 내 피지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피부 속 깊이 있는 블랙헤드까지도 싹 녹여줍니다. 호호바 오일과 마찬가지로 화장솜에 듬뿍 얹어서 내 피부에 얹어줄 거고요. 이 위에 랩까지 씌워준다면 피지 연화제가 금방 날아가지 않고 피부 속에 깊이 머무르게 되면서 더 잘 녹여줄 수 있어요. 5분에서 10분 정도 얹어주시면 되고요. 이 피지 연화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나 건성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5분 정도 얹어주시면 됩니다. 수부지거나 지성, 피지 연화제를 꽤 사용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10분 정도 얹어주시면 돼요. 사용해주고 나서는 면봉으로 녹아져 나온 블랙헤드를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엔 물로만 씻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제품을 사용할 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효과가 좋은 만큼 피부에 자극이 갈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사용해주시고요. 혹시나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 난 피부가 조금 따가웠다 하시는 분들은 데일리 케어 방법으로만 피지를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스킨케어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토너입니다. 토너는 이 제품을 사용해 줄 거고요. 이 위치아젤이라는 성분은 모공 속의 피지를 없애주고 모공을 타이트하게 조여줘서 피부 결을 매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 이 토너를 바를 때 그냥 손에다가 덜고 두드려서 흡수시켜줘요. 닥토는 절대 안 됩니다. 닦아내시면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고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내 피부가 상할 수 있거든요. 닥토는 하지 마시고요. 손에 덜어내서 두드려 흡수시켜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레티놀 세럼을 발라줄 거예요. 레티놀이야말로 모공을 위해서는 꼭 써줘야 되는 성분이에요. 이 레티놀이라는 성분 자체는 피지 분비를 줄여주고요.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서 피부 탄력도를 높이고 모공 세포 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조여줘요. 각질을 빠르게 탈락시켜서 피부 재생도 더 잘 되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각질이 모공을 막는다면 모공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레티놀은 여러 가지 모공을 위한 효과들도 많지만 각질 역시 빠르게 탈락시켜줘서 이 모공이 가로나 세로로 늘어나는 걸 둘 다 방지시켜줄 수 있어요. 대신 이 제품도 효과가 좋은 만큼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어도 과하게 쓴다면 피부를 망칠 수 있어요. 레티놀을 낮에 바르시게 된다면 오히려 기미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밤에만 바르셔야 되고요. 바르고 난 다음날 아침에는 꼭꼭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바르시는 분들이라면 함량이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피부를 적응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 피부가 지금 예민한지 아니면 건강한 상태인지 그 상태에 따라서 격일 혹은 3일에 한 번씩 써주면서 내 피부에 적응시키는 게 좋아요. 저도 매일같이 쓰다가도 오늘 좀 따가운데 싶으면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까지도 쉬었다가 다시 또 써주고 있어요. 모공을 깨끗이 청소하더라도 이 성분을 채워넣지 않으면 다시 또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바로 히알루론산이에요. 레티놀 세럼을 바르고 난 뒤에 히알루론산 세럼을 한 번 더 발라줘야 돼요. 기름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은 지성이 아니에요. 건조해질수록 피부에선 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분 대신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선 꼭 수분을 확실하게 충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히알루론산 세럼을 꼭 한 번 더 발라주고 있고요. 비워진 모공에 히알루론산 수분을 채워서 더 이상 피지가 과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또 저만의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공을 줄이기 위해선 이 방법을 필수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모공 관리를 반만 해준 거나 다름없어요. 바로 모델링 팩입니다. 이 방법 역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모델링 팩이 모공을 줄이는 데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3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바로 피지 흡착, 수분 충전, 그리고 쿨링입니다. 모델링 팩에는 규조토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규조토가 피부에 있는 노폐물과 피지를 흡착시켜서 모공에서 빼주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일반 시트팩보다 내 피부를 좀 더 밀폐해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레티놀 세럼과 히알루론산 세럼을 바른 뒤에 이 모델링 팩을 해주게 된다면 이 성분들이 내 피부, 모공 속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모공을 잘 채워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의 피부 온도가 1도 높아질수록 피지 분비량은 10%나 늘어요. 피부 온도 자체를 높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간 피부 온도를 빠르게 낮춰주는 것도 중요해요. 냉장고에 쿨링 기기들을 넣어서 피부에 갖다 대고 하는 건 피부를 너무 과하게 급격하게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갈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팩으로 내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낮춰주는 방법이에요. 바깥에서 오래 활동을 하고 온 날이면 꼭 모델링 팩을 통해서 피부 온도를 낮춰주셔야 돼요. 모델링 팩을 하고 나서는 이 겉에 묻어있는 모델링 팩들을 물로 조금 씻어내주셔야 되거든요. 씻고 나서 한 번 더 히알루론산 세럼을 발라주고요. 그리고 크림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크림으로 마지막까지 탄탄하게 보습을 해줘야지 수분이 더 이상 날아가지 않고 모공 속에 오래 머물게 되겠죠. 마지막 크림은 바로 이 제품을 써줄 거예요. 바로 에스네이처의 스쿠알란 크림입니다. 스쿠알란 성분은 호호바 오일과 마찬가지로 피지 구조와 유사해요. 이 성분을 발라줬을 때 내 피부에선 피지가 이미 나와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가 과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피지 분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스쿠알란 성분이 들어간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준다면 다른 크림보다도 내 수분 충전, 보습, 피지 분비까지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은 단순한 수분 크림이 아니라 이 스쿠알란이 들어간 수분 크림을 써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비싼 시술 받고 좋은 화장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이 습관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모공이 다시 또 넓어지게 돼 있어요. 모공을 넓어지게 하는 습관 4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않으면 몸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 분비를 더 한다고 해요. 그냥 단순히 10시에서 2시 사이에서 자야지 피부 재생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잠을 자지 않는다면 피지 분비가 더 하게 된다니까. 피지, 모공 관리를 위해서라도 잠은 꼭 충분히 자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피부 온도를 높이고 나서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피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콜라겐의 분해 효소가 늘어나서 탄력까지 떨어지고 모공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세안은 절대 피해 주셔야 되고요. 한낮에 바깥 활동을 오래 하는 것 또한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피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됐다면 그 온도를 빠르게 낮춰주는 것도 중요해요. 올라간 상태로 오래 두게 되면 모공이 늘어난 채로 오래 있으니까 다음에 줄이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모델링 팩을 하신다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신다면 그냥 시트팩, 수분팩, 토너팩도 좋으니까요. 그걸로 내 피부 온도를 빠르게 낮춰주셔야 됩니다. 코팩을 사용하는 겁니다. 코팩을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내 피지들을 뽑아내게 된다면 내 피부와 모공에 자극이 가게 돼서 모공이 더 넓어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겁니다. 모공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가속시키면서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고 모공을 둘러싼 그 주변 콜라겐들을 파괴해서 모공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선크림은 꼭 써주셔야 되고요. 선크림을 고르실 땐 SPF 지수 30 이상, 그리고 2가지 종류의 자외선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고르셔야 돼요. 자, 앞서 보여드린 저만의 루틴과 이 습관들까지 지켜주신다면 모공은 줄어들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공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 촬영을 해봤어요. 모공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지만 블랙헤드를 없애기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특히 수부지 분들, 좁쌀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루틴이에요. 여기에서 소개해드린 방법과 제가 쓰는 추천해드린 제품들은 전부 이전 영상에서 꾸준히 나왔던 제품들이에요. 저희 피부의 문제는 다 따로따로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피지는 그러면서 블랙헤드가 생기고 모공도 넓어지고 좁쌀 여드름도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제 루틴을 따라하게 되신다면 모공이나 블랙헤드뿐만 아니라 피부가 가진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